안녕하세요.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? 150만 가구라고 하니까요. 네,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 동물 병원비 걱정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. 맞아요. 그게 참 현실적인 문제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펫보험,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최신 변화를 다룬 기사인데요. 네, 중요한 내용입니다. 왜 지금 이런 변화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지, 핵심은 뭐고, 또 이게 보호자로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하시죠. 네. 우선 우리나라 펫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낮다고요. 네,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요. 1.8%밖에 안 돼요. 1.8%요. 정말요. 네, 스웨덴 같은 경우는 40%나 되고요. 영국 또한 30%, 가까운 일본만 해도 16% 정도 되거든요. 와, 비교하니까 정말 차이가 크네요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낮은 거죠? 그냥 보험료가 비싸서 그런가요? 물론 보험료 부담도 있죠. 보통 연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니까요. 네, 적은 돈은 아니죠. 근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고요.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범위가 좀 좁다는 인식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큰 수술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까지만 된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좀 있거든요. 아, 제약이 있군요. 그리고 사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. 병원마다 진료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어떤 기준 가격 같은 게 없는 거죠. 이른바 표준 수가제가 없다는 거. 아, 표준 수가제 부재. 그게 보험사 입장에서도 또 가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걸림돌이었겠네요. 정확합니다. 보험사는 진료비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상품 만들기가 좀 꺼려지고요. 혹시 과잉 진료 같은 뭐랄까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걱정되고요. 그렇죠. 소비자 입장에서도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면 이게 보험으로 얼마나 혜택을 볼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망설여지겠고요. 아, 예측 불가능성, 이게 핵심 문제였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그런데 최근에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. 그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표준 수가제 도입 추진이 있었잖아요. 아, 네네. 그 얘기가 있었죠. 그 논의가 이제 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. 표준 수가제가 만약 진짜 도입된다면 말씀하신 그 예측 불가능성 문제가 해소되니까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좀 제거되는 셈이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. 대표적인 게 국내 최초로 펫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등장했어요. 마이브라운이라고요. 오, 전문 보험사요? 네. 삼성화재 같은 곳에서 130억 원 이상 투자도 받았고요. 최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 본허가를 획득했습니다.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? 그건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? 이게 뭐냐면 자본금 한 20억 원 정도로 좀 문턱을 낮춰서 특정 보험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아하. 펫보험처럼 아직 시장은 작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좀 키워보겠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도 이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길을 터준 셈이고요. 그렇군요. 말브라운은 그래서 다른 보험 안 하고 오직 펫보험에만 딱 집중해서 좀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겠다는 전략이에요. 다음 달에 정식으로 브랜드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와, 전문 보험사까지 등장할 정도면 정말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네요. 그럼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움직임도 있나요? 아까 잠깐 표준 수가제 얘기 나왔지만 동물 의료법 제정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. 맞습니다. 기존의 수의사법이 있긴 한데 이건 주로 수의사 자격 요건 같은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그래서 실제 동물 의료 행위라든지 의료 분쟁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구 용역도 발주하고 본격적으로 동물 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새로운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다루게 되나요? 기존 법의 어떤 공백을 메우는 거죠? 일단 의료 행위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요. 또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, 그리고 전문 인력 인증 제도 같은 것들, 이런 제도적인 공백을 좀 메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일본의 수의료법이나 미국에도 관련 법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물 의료 서비스 전반에 어떤 체계를 좀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. 이런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면 시장 신뢰도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.
그렇군요. 새로운 전문 회사도 나오고 정부도 법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고 이러면 기존 보험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는데요? 아, 물론이죠. 당연히 긴장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DB손해보험 같은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상품 개발에 막 속도를 내고 있어요. 예를 들면요. 최근에 예를 들어 개물림 싸고 시 벌금 보장 같은 새로운 특약을 개발해서요.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걸 획득했어요. 배타적 사용권이요? 네. 그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자기 회사만 그 특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예요.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좀 앞서 나가려는 움직임이죠. 시장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한국 펫보험 시장의 여러 변화들을 좀 깊게 짚어봤습니다.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표준 수가제 도입 논의가 어떤 기대감을 만들었고 그 결과로 전문 보험사인 마이브라운이 등장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동물의료법 제정 움직임이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변화들이 이제 정말 현실화된다면 결국 반려동물 보호자인 당신에게 더 합리적이고 또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.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말 기대되는 변화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보험 제도나 법률이 잘 정비되고 상품이 다양해지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실제 동물병원의 진료 질이나 비용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? 아, 그 점도 중요하죠. 특히 그 표준 수가제가 만약 도입된다면 동물병원들은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?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과 비용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함께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